오늘은 근대 사회의 전개 해보려고 해요. 이제 조선시대까지 대충 끝냈다고 하기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긴 한데 일단 1회독 정도는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근대사회의 전개 첫째 챕터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읽으려고 합니다. 제국주의의 시대, 제국주의의 등장과 전개, 독점 자본주의 등장.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 자본, 노동력, 자원, 해외시장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19세기 유럽 전역으로 확대된 자본주의는 생산과 자본이 고도로 집적되는 독점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하였고, 이에 서구 유럽 국가들은 값싼 원료 확보와 잉여 자본의 시장 확보를 위해 식민지 확보에 힘썼다. 제국주의 국가의 출현, 제국주의의 뜻. 본래 1870년대부터 20세기 초에 나타난 독점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정치적 경제적 구조의 총칭을 말한다. 1870년대부터 20세기 초에 나타난 독점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정치적 경제적 구조의 총칭. 그러나 독점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방법은 침략에 의하여 타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제국주의는 일반적으로 열강이 세계를 분할 지배한 시대를 말한다. 아프리카의 식민지화. 아프리카는 유럽 열강에 의해 분할되어 식민 지배를 받았다.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진행되었는데, 양국이 충돌하며 파쇼다 사건 1898년이 발발하였다. 동남아시아의 식민지화. 인도는 영국, 베트남은 프랑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다. 필리핀은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이후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이 심화되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19세기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반제국주의 운동. 중국의 근대화 운동. 개황과 반식민지화. 삼광무역의 결과 제1차 아편전쟁 1840년부터 1842년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중국은 영국과 난징조약 1842년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중국이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는 내용이 담긴 불평등 조약이었다. 근대화 운동의 전개. 양무운동 1861년부터 1894년. 제2차 아편전쟁 1856년부터 1860년으로 베이징 조약 1860년을 체결한 이후 청나라에서 시행된 자강운동이다. 양무란 좁은 의미로 다른 나라와의 외교 교섭에 대한 심우를 뜻하나, 넓은 의미로 서양의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쓰인다. 중국은 중채서용을 바탕으로, 중채서용은 중국의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되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도입하여 부국 강병을 꾀하자는 사상.
서양 근대 기술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였다. 양문동 기간에 나타난 대만 사건 1874년, 청푸 전쟁 1884년부터 1885년, 정일 전쟁 1894년 패배 이후 양무운동은 실패로 여겨졌다. 변법 사강운동 1898년 청일전쟁 패배 이후 양무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캉유웨이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근대화 운동이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정치, 교육, 법 등 사회 전반의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의화단 운동 1899년 청나라 말기 배회적 농민투쟁으로 반기독교,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일본 등의 연합군에 의하여 진압되었으며 이로써 중국의 반식민지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나 많은 연합군들에 의해 진압됐네요. 일본의 근대화운동 개국 에도 막부는 미국 페리 함대의 포함 외교에 굴복하여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였다. 1854년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두개 항구개항, 최해국 대우 등의 내용을 승인하였다. 최해국은 한나라가 제3국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약 상대국에게도 부여하는 것이다. 4년 후에는 미일 수호 통상조약 1858년을 체결하였으며 이 조약을 통하여 영사재판권을 인정하였다. 메이지 유신 1868년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일왕을 중심으로 왕정 복고를 이룬 정치 변혁 운동이다. 문명개화론, 부국 강병을 기치로 근대적 제도 개혁과 산업을 추진하였다. 1860년대 전후의 국내 정세, 세도 정치의 심화와 사회 혼란, 세도 정치 19세기 순조, 원종, 철종대,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 등 외척 중심의 정치가 전개되었고 왕권은 크게 약화되었다.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이 심화되었고 백성에 대한 탐관오리의 수탈이 극심하였다. 이로 인하여 홍콩레이난 1811년, 임술농민봉기 1862년이 발발하였다. 삼정의 물론, 전정의 물론, 전정은 토지의 결수를 기준으로 하여 받는 세금을 말한다. 당시 토지세는 영정법으로 인한 1개월당 전세 4두, 삼수미라 하여 훈련도감의 삼수병들의 급료를 위한 2.2두, 대동법으로 인한 대동미 12두, 균역법 실시에 의한 결작 2두가 있었다. 이외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각종 부가세와 수수료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또한 관리들은 황폐한 진전,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는 토지에도 세금을 징수해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군정의 문란, 군정은 정 1인에 대하여 군포를 1필씩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균역법 실시 이후 반감되었으나 군정에 등록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징수하는 황구첨정, 죽은 사람에게도 징수하는 백골징포, 친족이 도망갈 경우 대신 징수하는 족징, 이웃이 도망갈 경우 대신 징수하는 인징으로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황국의 문란,
황국은 춘군기의 백성들에게 국가의 미국을 빌려주었다가 추구기에 돌려받는 제도로 이때 10분의 1의 이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빈민구제 제도는 일종의 고리대로 변질되었으며 삼정에 물려준 폐해가 가장 심하였다. 동학과 천주교의 확산. 동학 1860년 최재우가 창시한 민족 종교이며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인내천 사상을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하였다. 서학 천주교. 초기에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적 차원에서 전파되었다. 인간평등과 제사거부를 강조하며 교세를 확장하자 조선 정부는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여 천주교 신자들을 크게 탄압하였다. 고종의 즉위. 고종의 즉위는 1863년. 후사 없이 철종이 급서하자 흥선대원군의 차남 이명복이 신정왕후 조씨의 교서로 효명세자의 아들로 입적하여 12세에 즉위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집권 1863년부터 1873년. 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고종의 친부인 흥선대원군이 국왕을 보좌하는 방식으로 실권을 장악했다.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치. 세도 정치 타파. 고종의 즉위로 정치적 실권을 잡은 흥선대원군은 왕조의 위기를 극복하고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당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초당적으로 고루 등용하였다. 사색 등용. 세도정치 타파. 사색 등용.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후 어느 공회석상에서 음성을 높여 여러 대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여러 공들은 어떠시오?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여러 공들은 어떠시오? 라고 하였다. 이에 많은 재상들이 어떻게 대답하여야 할지 몰랐는데 김병기가 머리를 들고 말하길 천리를 지척으로 하려면 지척이 될 것이고 남대문을 3층으로 하려면 3층이 될 것입니다. 대감이 지금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태산은 본디 태산인데 어찌 쉽게 평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대원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하길 혼자 잘난 척하는군 이라 하였다. 대저천리지척이라는 함은 종친을 높인다는 뜻이요 남대문 3층이라 함은 남인을 천거하겠다는 뜻이요 태산 평지라 함은 노론을 억압하겠다는 말이다. 비변사 역파. 세도 가문의 핵심 권력기구로 왕권을 제약하였던 비변사를 축소하여 국가방위를 위한 궁국 사무만 담당하도록 하였고 국정 의결권은 의정부에 부여하였다. 또한 삼군부 제도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비변사가 사실상 혁파되었다. 1865년. 법정 정비. 대전회통. 정조 때 대전 통편이 편찬된 이후 80년 동안의 수교, 임금이 내린 명령, 각종 조례,
조목을 적은 규례 등을 보완 및 정리하였다. 대전 회통 1865년 조선 정기 군무를 관장하던 관청 삼군부 1865년 흥선대원군이 다시 조직해 군무 수기 문제를 담당하고 변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이후 1880년에 폐지되고 통리기무 아문에 소속되었다가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다시 설치되었다. 이후 1882년 12월 통리군국 사무아문에 소속되었다. 육전조례 대전회통이 완성되었으나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행정법규집이 없어 불편하였다. 이에 모든 행정법규와 관례를 일괄 정리 및 편집하여 육전조례를 발행하였다. 1867년 삼반예식, 양전평고, 오래평고, 종부조례를 편찬하여 왕실과 국가 전례를 정비하는 등 정치기강을 확립하고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완비하였다. 군제개혁 및 군사력 강화, 순무영 설치, 병인양요 때 순무영을 설치했고 삼수병 강화, 훈련 동함에 포수를 선발하여 삼수병을 강화하였다. 강화도를 중심으로 경기 연안에 대한 해양 경비를 강화하였다. 중국을 통한 서양 기술 도입, 해국 도지를 바탕으로 수레포, 수중폭탄과 같은 신무기를 개발하였다. 수레포는 노량진에서 진수식 배를 처음 물에 띄울 때 하는 행사를 거행한 후 강화도에 배치되었다. 서양 화포나 조총에 관심을 보였고 면을 겹쳐 세계 최초의 방탄조끼라 할 수 있는 면제 배갑을 제작하였다. 하구조비선이라는 함선을 제작하였다. 전문적인 무신을 선발하고 우대 정책을 하였다. 이후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구식 군인들의 지지를 받는 배경이 되었다. 경복궁 중건 1865년부터 1867년 배경은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기 위해 임진왜란 당시 물타버린 경복궁을 중건. 경복궁 중건을 위한 인력 자금 충원,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받았다. 해국도지 중국 청나라 위원이 지은 지리서이다. 세계 각국의 지세, 산업, 인구, 정치, 종교 등 각 다방면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아편전쟁 이후 서양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서양의 입장에서 서양을 살피고자 하였다. 경복궁 타령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에헤이에이야 얼얼얼거리고 방하로다. 울축 4월 갑자일에 경복궁을 이룩하세. 에헤이에이야 얼얼얼거리고 방하로다. 도변수의 거동을 봐라. 먹동을 들고선 갈팡질팡한다. 에헤이에이야 얼얼얼거리고 방하로다. 단산봉황은 죽시를 물고 벽오동 속으로 넘나든다. 에이야 얼얼얼거리고 방하로다. 남산하고 12봉에 오작 한 쌍이 훨훨 날아든다. 에이야 얼얼얼거리고 방하로다. 외철쭉 진달과 노간주가니 맨드라미 봉선아가 영산홍이로다. 에이야 얼얼얼거리고 방하로다. 조선 8도 유명 탄돌은 경복궁 짓는데 주춧돌감이로다. 에야 에야 얼얼얼거리고 방하로다. 근정전을 드높게 짓고 만조백관이 조화를 드리네. 에야 얼얼얼거리고 방하로다.